안녕하세요. 가남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주황산의 주황계곡에 왔습니다. 이곳은 주황산 입구에 있는 상의 주차장인데요. 상의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주황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주황산으로 가는 길 양쪽에는 식당과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송은 사과가 아주 유명한데요. 사과를 파는 가게도 많고 사과와 관련된 먹거리를 파는 식당도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주황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황계곡은 주황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주황산에서 내려오는 주방천이 흐르고 있고 기암괴석과 폭포가 아름다운 계곡인데요.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폭포도 보고 단풍도 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황계곡은 대전사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요. 앞쪽으로 대전사가 보입니다. 가까이 보인다. 입구에 있는 계단을 올라서 대전사로 들어갑니다. 대전사 뒤쪽으로 주황산의 상징이고 7개의 봉우리인 기암이 보입니다. 주황산이라는 산 이름은 중국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진나라의 주황이 이곳에 피신하여 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인데요. 주황산의 산봉우리, 암굴마다 중국 진나라 주황의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기암은 이곳에 숨어있던 주황과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주황을 잡으려는 신라의 마장군이 격전을 치렀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절 이름도 주황의 아들 대전도군의 이름을 따서 대전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대전사 보광전과 3층 석탑을 지나고 관음전도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소망이 담긴 돌탑도 지나갑니다. 대전사 마당을 지나가면 폭포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용추 폭포 쪽으로 올라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이 하늘거리며 떨어집니다. 가을이야.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주황산 정상인 주봉으로 가는 산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계곡으로 가는 계곡길인데요. 저는 기암교를 건너서 왼쪽 계곡길로 갑니다. 기암 화장실도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용연폭포까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용연폭포까지 가는 계곡길은 계속 이렇게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길입니다. 아들바위. 이 바위가 아들바위입니다. 바위를 등지고 다리 가랑이 사이로 돌을 던져서 바위에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걷는 계곡길이 아주 상쾌합니다. 주황계곡의 가을을 보려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긋불긋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월 말인 지금은 아직 단풍이 완전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있는 풍경도 정말 예쁩니다. 주황산의 멋진 기암괴석 봉우리를 보면서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계곡물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합니다. 이곳은 주황산성입니다. 주황산에 숨어있던 주황이 당나라의 요청을 받은 신라 군사를 막기 위하여 쌓은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성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황산성 앞에 주황암과 주황굴 이정표가 있습니다. 주황굴은 이곳 동굴에 있던 주황이 신라 마장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동굴이라고 하고, 주황암은 주황의 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암자라고 합니다. 이곳은 다음에 가보기로 하고 계곡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주상절리. 이곳은 급수대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암석을 말하는데요. 이곳의 주상절리는 화산재가 식으면서 만들어졌고, 급수대라는 이름은 신라 귀족인 김주원이 주황산으로 피신하였는데 절벽 위에 대궐을 짓고 두레박으로 주방천에 물을 퍼올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주상절리를 보고 계곡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시로봉이구나. 이곳은 시루봉입니다. 시루봉은 생김새가 떡을 찌는 시루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옆에서 보면 사람의 옆모습을 담기도 한 암석입니다. 시루봉에는 한도사가 이 바위 위에서 돌을 닦을 때 신선이 와서 불을 지펴주었다는 전설이 있고, 바위 밑에서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바위 전체를 감싸면서 봉우리 위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 바위 절벽은 학소대입니다. 옛날 이 절벽 위에 한 쌍의 청학과 백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하여 학소대라 불린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다리도 보이고 바위 계곡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학소대 앞에 있는 용추협곡입니다. 협곡은 급경사의 암석이 양쪽으로 높이 서 있는 깊고 좁은 계곡을 말합니다. 주황산의 용추협곡은 72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용추협곡으로 들어갑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용추협곡의 멋진 모습입니다. 협곡에도 가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용추협곡에는 용추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에 살고 있던 용이 승천하였다는 폭포인데요. 용추폭포는 3단으로 되어 있고 1단 폭포 밑에는 선녀탕이 있습니다. 용추폭포의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용추폭포를 지나서 계곡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건너가는데요. 계곡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큰 나무도 보입니다. 이곳은 용연폭포로 가는 길과 절구폭포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인데요. 저는 멀리 있는 용연폭포를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절구폭포를 보려고 합니다. 계곡길을 따라서 용연폭포 쪽으로 올라갑니다. 계곡 아래쪽에서 폭포 물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용연폭포 내려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금은광희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인데요. 용연폭포로 가는 데크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폭포 전망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용연폭포입니다. 용연폭포는 폭포 물줄기가 두 줄기여서 쌍용추폭포라고도 하는데요. 2단 폭포로 되어 있고 주황산 폭포 중에서 가장 웅장한 규모라고 합니다. 용연폭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용연폭포 물소리가 웅장하고 시원합니다. 용연폭포를 보았고 다시 계곡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용연폭포와 절구폭포의 갈림길까지 왔고 절구폭포 쪽으로 갑니다. 절구폭포로 가는 계곡길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길 옆에 있는 다른 계곡길입니다. 이곳이 절구폭포입니다. 절구폭포는 2단으로 된 폭포인데요. 일단 폭포 아래에는 물웅덩이인 선녀탕이 있고 폭포 아래에 있는 물웅덩이가 절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절구폭포라 부른다고 합니다. 절구폭포 앞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잠깐 쉬었는데요. 이제 계곡을 내려갑니다. 아, 물소리 좋다. 계곡을 올라올 때는 날씨가 화창했는데 내려갈 때는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벌써 대전사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곡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트레킹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주황계곡의 가을 풍경도 보고 용추협곡의 웅장한 모습도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주황계곡에서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